증시 프리즘으로 문을 엽니다.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이 외국인이 11거래일째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언제까지 사나 지켜보는 것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올해 들어서만 벌써 1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까지 7조 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죠. 2,500선 탈환까지 단 15포인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열기가 전혀 사그라드는 기색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그러면 투자자들 좀 우스꽃 좀 피는 건가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속상한 한 해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나도 내 주변도 다 같이 하락장을 견디면서 조금 위안이 됐을 텐데 올해는 시장은 오르는데 개인은 계속해서 증시에서 팔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무려 6조 6천억 원 수준이고요. 따라서 오랜만에 돌아온 상승장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들 사들였나 봤더니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그것도 곧버스 상품이었습니다. 네. 개인은 올 한 해 코덱스 200 선물 200 인버스 2X에만 약 5,400억 원을 순매수했고 4위인 또 다른 인버스 상품인 코덱스 인버스에는 956억 원가량을 베팅했습니다. 오늘도 거의 1조 원 넘게 지금 팔아치우셨던데 맞습니다. 개인들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인버스까지 사들였다. 부디 이제 본전에 파신 건 아니길, 좀 차익이라도 네. 좀 거두고 파신 거길 좀 바라겠습니다. 인버스 산 분들은 같은 경우는 손실이 꽤 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장이 매우 좋았잖아요. 특히 네.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1% 떨어지며 2% 오르는 그야말로 곧버스 상품으로 올 한 해에만 22%가량이나 하락했습니다. 3개월 기준 연일 신저가 갈아치우고 있고요. 코덱스 인버스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 오를 듯 하다가 주저앉은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버스 사는 하락에 베팅하는 심정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좀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 기관은 반대로 증시가 오를 것으로 예측하며 상승장의 기쁨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올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코스피 상승률의 2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올해 벌써 1,920억 원가량을 이 ETF에 베팅했고 주가는 3개월 기준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며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수에 재투자하는 코덱스 200TR 상품을 주로 사들이고 있는데 이 ETF 역시 올해 12%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의 위험 선호가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까? 예, 단기간 급등하다 보니까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관건은 올해 첫 FOMC잖아요. 네. 이걸 무난히 넘길 경우에는 당분간 큰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간밤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2.9% 수준으로 나오고 PC 물가지수는 3.2% 그쳤습니다. 경제는 예상보다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은 누그러지는 흐름을 보이자 25bp 인상론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연준이 50bp 인상 또는 공격적인 긴축을 강하게 경고할 경우 위험자산의 가격 조정과 국채금리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당분간 남은 변수는 연준이 50bp 올렸을 때 정도 네. 예상해 볼 수가 있겠군요. 달러 약세 국면이라는 것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유입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달러가 더 하락할 거다, 환율이 더 내려갈 거다는 예상을 하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건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는 추가 약세를 보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따라서 지수가 한 차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유동성 환경이 완화된 만큼 중소형 테마에서는 로봇이나 AI 관련 종목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에 주목해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부담이어도 유동성이 완화된다면 종목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환율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랠리가 끝나갈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된다는 거군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213.6%가량 증가했습니다. 예. 연간으로 봐도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LG엔솔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5%에서 30%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치까지
전망까지 제시했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주가가 하락한 건 우리사주조합의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우려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3.39% 수준으로 실질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 대비 13.15% 규모임을 감안을 하면 유통 물량의 약 23%나 시장에 나오는 셈입니다. 이 물량은 오는 30일부터 풀릴 수 있는데요. 현재 엔솔 주가는 공모가 대비 60%가량 오른 상태로 우리사주 시세 차익은 평균 1억 8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네, 아마 성장성을 감안해서 일부는 좀 보유를 하되 저 같으면은 안전하게 일부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매물이 안 나올진 않겠죠. 무조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은 됩니다.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30일에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 하나투자증권의 증권주들이 주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31일에는 삼성전자, 1일에는 SK하이닉스, 3일에는 네이버 등이 지난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요.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